대장 정격을 써야 할 이석증, 지난 시간에 강론으로 보내드렸고요. 이번 시간에는 신수경, 삼초상화경, 다음목경, 그리고 위토경, 각각의 경기의 부침에 따른 이석증 함께 살펴보기로 했어요. 그런데 지난 시간에 제가 말미에 말씀드리기를 이것은 하나, 둘, 셋, 네 편을 한꺼번에 묶어서 보내드리겠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이미 이석의 원인 등등을 다 확인하셨기 때문에, 특히 대장정격증, 이석증 토론하면서 어떤 원칙으로 적용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거 한꺼번에 묶어서 보내드려도 별 무리 없겠다 싶었어요. 그런데 지난 시간에 멀리 미국에서 보사법에 관한 질문을 주신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 보사법과 관련된 각 경맥의 정격을 쓰는 것 또는 승격을 쓰는 것과 관련된 요점 정리를 해드리지 않고는 배우는 분들에게 상당히 어려움을 초래할 수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부득이 내용이 길어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각각 편을 나누어서 보내드리고 끝에 가서 합본 풀 버전 올려드리도록 그렇게 방침을 바꿨습니다. 한약대서전에 보면 보사법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침을 놓을 때 보하고 사하는 방법을 보사법이라 한다. 허증을 치료하는 수법을 보법이라 하고 실증을 치료하는 수법을 사법이라 한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장허증이라고 판단했다고 합시다. 지난 시간에 살핀 것처럼 대장허증일 때는 대장정격이라는 요법을 쓰는 게 사암침법의 원칙이에요. 여기 사암침자요법 기초교재에서는 왕초보님들을 위해서 보사의 개념 정리를 또 해드리기 위해서 대장정격을 대장보법, 대장실증일 때는 원래 정식 용어가 대장승격이라는 사법을 쓰는데, 배우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대장승격은 대장사법, 대장정격은 대장보법 이렇게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책에는 같은 말이에요. 어쨌든 침을 놓을 때 보하고 사하는 방법을 보사법이라 한다. 허증의 증상을 치료하는 수법을 보법이라 하고 실증을 치료하는 수법을 사법이라 한다. 사암침 관련 용어 중에 허증일 땐 정격을, 실증일 땐 승격을 쓴다. 그러면 무엇이 허이고 무엇이 실인가? 경맥들은 자체의 순행 부위가 있고 일정한 장부 기관들과 연계되어 있다. 이 경맥을 통하여 그 경기가 해당 장부 및 기관들에 가서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게 하며 온몸을 하나의 통일체로 연결시켜주는 기능을 수행한다. 그러면 과연 신장, 부신, 그것은 소음군화라고 하는 신수경의 경기와 관련이 있을까요? 보다 자세한 내용은 특집으로 엮어드리기로 한 사암침이란 이런 것이다, 보사법 특집 때 말씀드리기로 하고, 일단 왜 신정격을 놓으면 그것과 관련된 이석증이 치료되는가, 그 원칙 정도는 알고 계셔야 다른 경맥들의 부침, 경기의 부침에 따른 이석증도 효과적으로 치료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짧게 먼저 토론해 봅니다. 허보기 실사기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무엇이 허이고 무엇이 실인가에서 신수경과 관련돼선 소음군화라고 하는 연력이 부족하면 허증이요, 그것이 과잉으로 넘치면 실증이 올시다. 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눈에 진물이 나도록 인용했던 영상. 그렇습니다. 우리 몸의 열 에너지는 콩팥, 그리고 그 위에 꼭갈콘 부신, 그리고 심장의 작용입니다. 족섬구나 신수경의 소음 군화력을 다른 말로 명문군화라기도 합니다. 우리가 생존에 필요한, 인간이 생존에 필요한 필수 불가결한 기운, 그래서 명문군화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서의학적 표현으로 말하면 시상하부, 뇌하수체, 그리고 부신으로 이루어지는 축, 그 축에서 하는 일이에요. Hypothalamus, Pituitary Adrenal Axis, 줄여서 HPA Axis라고 합니다. 시상하부 뇌하수체는 전신의 오도를 내리는 기관이고, 그 기관에서 부신과 연결된 축을 통해서 부신에게 연력을 조성할지어다 라고 오더를 내린다는 것이죠. 내분비 시스템의 해부학이라는 존스 홉킨스 메디컬 센터에서 빌려온 내용. 우리 몸에 내분비 호르몬 계통이 있잖아요. 내분비계는 땀샘, 여기서 땀샘은 글랜드를 이렇게 번역을 해요. 구글 번역기 돌려도 땀샘, 네이버 또는 카카오 번역기 돌려도 똑같이 이렇게 땀샘이라고 하는데요. 분비샘이라고 바꿔도 되겠습니다. 다시, 내분비계는 분비샘과 기관의 복잡한 네트워크입니다. 호르몬을 사용하여 신체 신진대사, 에너지 수준, 생식, 성장 및 발달, 부상, 스트레스 및 기분에 대한 반응을 제어하고 조종합니다. 그러면 이 내분비 계통에서 누가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합니까? 그렇죠. 부신입니다. 그래서 Hypothalamus, Pituitary, 그리고 Adrenal Gland Axis라고 하잖아요. 부신이 대장이에요. 그러면 부신에서 만들어내는 알도스테론, 이것은 책 조절과도 관련이 있는 호르몬이에요. 그것과 청력과의 관계가 있다는 논문입니다. 청력 상실에 대한 대체 치료. 현재 알도스테론 보충제가 청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흥미로운 데이터가 있습니다. 난청, 그리고 전정장애, 이석증에 따른 어지럼증 등등 그러한 전정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경우 이러한 발전은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알도스테론은 프레드니손, 프레드니솔론 및 덱사메타손과 같은 글루코코르티코이드를 사용한 현재 치료는 청력 및 전정질환의 근본 원인을 더 잘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전정질병과 관련해서 또는 메니에리시 병과 관련해서 난청과 관련해서 이명과 관련해서 덱사메타손, 프레드니솔론 등등의 스테로이드를 처방합니다. 빈도가 높아요. 그런데요, 어떤 이는 효과가 있고 어떤 이는 효과가 없어요. 스테로이드가 답이 아닐 수 있습니다. 같은 페이지에서 찾아온 것. 항염증 및 면역 억제 기능으로 인해 글루코코르티코이드는 전통적으로 뇌염증, 즉 면역 매개 뇌 질환 등등의 그러한 질병들이 의심이 되는 경우에 사용되어 왔습니다. 글루코코르티코이드 치료는 사람의 글루코코르티코이드의 수준을 여기서부터 잘 봐주셔야 돼. 자연적으로 조절하는 피드백 루프를 변경하여 신체의 많은 부분에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불균형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글루코코르티코이드 저만액, 드롭 저만액, 그러한 저만액을 사용해서 치료한 후 이제 치료를 중단했어요. 어떤 상태가 좋아져서. 그런데 거의 1년 동안 그 사람의 몸에서 부신에서 자연적으로 만들어지는 생성되는 코르티졸의 수치가 자연 수치가 어떻게 됐다고요? 다시 치료 후 1년 동안 코르티졸의 자연 수치를 크게 감소시킵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스테로이드 계열의 약물을 전정질환 환자에게 투여했어요. 그런데 반감기가 1년 이상 지속되는 경우도 있다. 그 약물의 반감기가. 그러니까 부실에서 자연적으로 생성해내는 알도스테론 수치가 낮아서 생긴 전정질환이 있어요. 그런 경우 서인은 스테로이드를 먹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지 않아도 생산력이 감소됐어요. 그런데 외부에서 그 호르몬을 대신 넣어줘요. 그러니까 부신은 더더욱 그 호르몬을 생산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호르몬 생산력이 약화돼요. 감소돼요. 그러니까 결론은 삼심이 답이다. 삼심을 써서 자연스럽게 부신에서 호르몬 생산력이 약해진 것을 증폭시켜주면 되지요. 우리 몸의 신장에서는요, 우리 몸의 연력 조성을 위해서 체온 조절을 합니다. 그리고 체액 조절을 해요. 신장이라는 레날에서는 레닌이라고 하는 호르몬, 일종의 효소인데 그것도 호르몬이에요. 그것을 혈액에 방출하면 조건 반사적으로 간에서는 엔지오텐시노진이라고 하는 당 단백질을 혈액에 방출해요. 그러면 레닌이 그것을 분해해서 엔지오텐신 1을 만들죠. 그런데 폐에서는 엔지오텐신 컨버팅 엔자임, 줄여서 ACE라는 것으로 그 엔지오텐신 1을 분해해요. 그러면 엔지오텐신 2가 되는 거예요. 2. 비로소 이때 심장을 비롯한 전신의 근육은 액티비티해지고 그리고 연력이 증폭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계속 피드백이 주어져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부신에서 알도스테론이라고 하는 코르티코이드 계열의 호르몬을 분비해서 그것으로 이젠 계속 자동 반사적으로 그 리액션이 일어나도록 또 조절해요. 그러면 우리 몸에 혈압이 조절이 되고 그리고 체액의 안정성이 유지되는 거예요. 열력이 생기는 거예요. 동의학에서 말한 신수경의 수, 그것은 그냥 물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물의 조성력을 말하는 게 아니라 체액이라고 하는 이 물이 우리 몸에 적정 수준으로 유지되면 체온이 적정 수준으로 또 유지돼요. 그것을 레날에서 시작하고 부신에서 마무리 짓는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파이트, 워플라이트,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싸우거나 아니면 위기 상황에서 도망가려면 연력이 있어야 됩니다. 에너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에너지는 누가 만들어요? 그렇죠. 부신에서 아드레날린이라는 호르몬으로 그 일이 가능케 해요. 그러니까 부신에서 하는 일은, 신장에서 하는 일은 결국 우리 몸의 생명력 유지에 필수 불가결한 소음분화력, 명분분화력 조성이라는 거죠. 이것은 과학적으로 증명이 돼요. 대장 정격을 놓아서 일단 기본적으로 전정질환의 근본 원인을 제거하고, 그런데 이 사람이 연력이 부족해. 알고 보니까 알도스테론을 비롯한 아드레날린 등등의 부신 호르몬이 부족하니까 연쇄 반응을 일으켜서 전신의 내분비 기관들이 에너지 생산을 제대로 못해. 그러면 헌행에 빠지죠. 그야말로 기운이 하나도 없어. 맥도 보니까 허하고 냉해. 청력 약화 및 난청을 수반한 전정질환, 헌행증이면 대장정격, 게다가 신정격 쓰시고, 실혈증이면 대장정격과 신승격을 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신승격은 소장정격을 대신 써도 돼요. 왜냐하면 소장정격을 쓰는 것은 신승격을 쓰는 것과 같으니까. 신정격, 경고보규의 N극면 부착, 태백태계의 S극면 부착. 그리고 신승격은 태계와
태백혈에는 N극면, 대둔과 융천혈에는 S극면을 부착하는데 대장정격을 쓰면서 신승격 대신 소장정격을 써도 같습니다. 소장정격은 임읍 후계의 N극면, 통곡 전곡에는 S극면을 부착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3초 정격증 이명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